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민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오야지, 작업반장, 내지는 작업팀장 이 사람이 기성금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왜 그 사람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나한테 노임 지급을 요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 법률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4조 2에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수차에서 도급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맨 밑에 도급을 받은 그 근로자가 노임을 받지 못했을 때 바로 직상수급인, 여기서 이 직상수급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 면허가 있는 직상수급인을 얘기합니다. 이 직상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근로기준법 제44조 2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다 좀 자세히 하자면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 건설업에 있어서의 형태를 보면요. 맨 위에는 발주자가 있습니다. 이 발주자는 집주인이라고 하지만 땅 주인이겠죠. 이 땅 주인은 종합건설에 대해서 원도급을 맡기고요. 또 이 원도급사는 설비면 설비, 전기면 전기, 또 토목이면 토목, 철콘이면 철콘 등등에 대해서 그 도급을 주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설비업자가 도급을 받았는데 또 제하도를 줘요. 제하도를 받은 그 도급업자가 또 제재하도를 준 거야. 이랬을 때 맨 밑에 있는 제재 하도급 업자가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기성을 받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재 하도급 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근로자들이 노임을 못 받게 되겠죠. 기성금을 받고 도망을 갔으니까. 그럼 이 근로자는 누구한테 자신이 못 받은 노임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럼 바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제하도급. 근데 이 사람은 건설 면허가 없는 거야. 그러면 건설 면허가 있을 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하도급, 바로 우리한테까지 올라가게 되겠지요. 실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는 거의 다 우리한테까지 올라옵니다. 제가 그 경험상 우리한테까지 올라오지 않는 경우를 딱 하나 봤는데요. 그럼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건설 면허가 있는 경우가 중간에 왕왕 있어요. 그러면 그 건설 면허 업자가 제하도 또 내지는 제재하도를 받았다가 하더라도 건설 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연대 책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4조 2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런 도급사업에서 연대 책임은 제44조 2에만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44조에 있어서도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연대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제44조는 건설업뿐만 아니고 유통업, 제조업 등 모든 도급사업을 하는 업종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고요. 제44조의 2는 건설업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둘에 있어서 핵심 차이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를 포괄하느냐 아니면 건설업만 포괄하느냐의 문제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44조의 경우에는 전체의 도급사업을 포괄하는 이 법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규책사유, 기성금을 주지 않았다든가, 내지는 원자재를 공급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규책사유가 있을 때만 물을 수 있는데, 제44조의 2의 경우에는 규책사유 없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기성금을 다 줬어. 규책사유도 없어. 근데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 제하도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하도를 줬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법을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한 사업에까지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에 있어서의 연대 책임은 규책 사유 없이도 이렇게 물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알아봐야 할 것은요. 만약에 이게 연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지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이 경우에 이 근로자들이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만 친하다고 해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위에 있는 즉 전문건설업체, 건설업 면허가 있는 나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시하고 있냐면요.
되게 소극적으로 옵니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양자를 다 형사처벌을 원하면 원했지 선별적으로 자신이 친하다고 해서 뭐 누구는 처벌을 원치 않고 누구는 처벌을 원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부터는 근로계약 중심으로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